1.7억 원만 있어도 월 100만 원이 가능한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랜만에 조금 다른 공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한 몇 년 전에 다뤘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월 배당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증시도 좀 많이 하락했고 배당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늘어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기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뭐 당연한 얘기라서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주식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당연히 배당은 더 커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봐도 주가가 1만 원일 때 배당을 500원을 주면 5% 배당이죠. 그런데 주가가 1000원이 내렸어요. 요즘 증시가 안 좋대요. 그런데 배당을 그대로 준다면은 배당률이 5.5%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를 봐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하락을 했고, 다르게 말하자면 이거 배당주 살 기회가 아닌가요? 라는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어차피 배당을 많이 준 애들만 그냥 골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네가 이렇게 뭐 영상으로 우리한테 알려줄 게 있을까?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사실 그거를 보려면은 과거에 많이 주는 기업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배당은 어떻게 주는 거죠? 맞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돈을 갈수록 많이 버는 회사가 배당을 더 많이 주도록 설계가 된다는 거고, 그 반대로 작년에는 배당을 많이 줬지만 올해 돈을 못 번다면은 배당이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현대차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현대차 배당을 정말 많이 줬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실적 예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와 달리 26년이 되면 성장이 둔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27년이 되면 오히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증권사가 예측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올해 배당은 7.1%, 내년 또 7.1%지만 그 다음 해는 6.9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재 관세다 뭐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면서 현대차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25%의 관세가 그대로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적용된다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약 5.2조 원이나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래도 남는 게 많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차값이 순식간에 10%가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팔리는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수출 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게 그냥 가만히 두드려 맞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연간 약 3.8조 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배당이 줄어든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기름분들이 이제 고배당 주식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얘는 뭔데 뭐 7% 주냐 8% 주냐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배당조차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고를 때도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하향되는 걸 거르고 상향되는 친구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실적이 상향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배당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월 배당 100만 원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단순히 100만 원 곱하기 12, 1200만 원을 배당을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배당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대략 120만 원을 내가 받아내야, 매월 120만 원을 받아야 월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인데 5%의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략 2.8억을 투자해야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6%대는 2.3억 원, 7%대는 2억 원,
그리고 8%까지 가면은 1.7억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5개의 주식을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5개를 제가 계산했을 때는 20%씩 매수를 한다면은 8% 이상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1.7억만 있어도 나 월배당 100만 원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앞으로 볼 5개의 주식은 주가 차익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로 한번 골라봤어요. 자, 그래서 5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앞으로 5개를 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 5개 중에서 한 2개는 별론 것 같아, 그 2개 빼고 내가 추천하는 2개 이걸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한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꼭꼭꼭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 길이 또 최대한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주가 흐름은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지만 실적을 보면은 좀 달라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성장폭이 크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탄탄한 국밥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업을 요즘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안 그래도 요즘 트럼프 때문에 시끌시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수혜 기대감, 사실상 필수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박살이 나도 통신주의 실적이 꺾이기에는 많이 어렵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필수 소비재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6.5%, 6.6%, 6.9%로 점차 증가한다고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통신주는 경기 침체 수혜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먹거리도 현재 발굴하고 있죠. AI 시대에 맞춰서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가 통신주다, 이러한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이제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은 71,000원인 걸 볼 수 있죠. 충분히 주가 차익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오늘 증시가 어땠죠? 맞습니다.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막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맨날 들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SK텔레콤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하락장이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탄탄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포지션인 한국전력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월봉을 보시면 진짜 하단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락바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주가 차익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아니 길이 근데 이 친구 적자 막 내고 막 그랬던 기업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실적이 쭉쭉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같은 경우에도 올해 5.4%, 내년은 6.3%, 내후년은 무려 11%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수혜 필수 소비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유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유가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친구 당연히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부의 입김이 조금 많이 작용하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혹시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타이밍에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버릴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식으로 정부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못 오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전력도 이제 경기 침체 수혜주, 지금 같은 상황에 딱 적합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인다, 이거를 빼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요 친구는 약간은 매콤함을 넣어봤습니다. 배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4%나 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아니 길이 근데 고배당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4%밖에 안 되는 애를 넣은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주가 차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무려 76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포스코홀딩스. 하지만 사이클은 결국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물론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결국 올 겁니다. 전기차 캐즘 슬슬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더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는 거의 지금보다 2배입니다. 2배.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위해서, 주가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현재는 예상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올해가 4.1,
내년이 4.3, 내후년은 4%로 혹시나 주가가 조금 늦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으면서 버티는 그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한국 기업은 한번 제외를 해봤고요. 그래도 요즘 커버드콜 시대인데 커버드콜도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거를 골라봤어요. 바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친구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 바로 금리 인하 때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예요. 마침 또 오늘은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지금보다 금리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해지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1,400원이 목전인데 하지만 그게 길진 않겠죠. 결국은 환율이 다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때는 오히려 환율에 노출되어 있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이 친구는 환해지가 되어 있어서 환율이 떨어질 때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배당은 무려 12%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고배당 하면 5%, 6%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대 배당 순위를 확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ETF 이 친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분들도 그렇고 기레분들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트럼프를 그렇게 밀었는데 트럼프 시기 때 주가가 더 빠지게 하겠어? 한 1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최소한 조금은 더 올라 있겠지? 이런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게 보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은 물론 테슬라가 뭐 미칠 듯이 오를 때는 그만큼 오르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테슬라가 슬금슬금 올라간다면 주가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게다가 15%의 배당까지도 기대가 가능한 그러한 ETF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봤습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30년 커버드콜, 테슬라 커버드콜 요 5가지죠. 5가지의 평균 배당률을 봤더니 6.5%, 6.3%, 4.3%, 12%, 15%, 요 5개의 평균은 무려 8.82%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8위는 뺐습니다. 우리가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배당 8%만 계산을 했을 때 1.7억 원만 있어도 월 100만 원이 가능한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5개가 정답은 아니겠죠. 저 기리씨 딱 선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상한 악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같이 결합을 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점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빠른 반등장이 오게 된다면 주가 차익보다 기대 수익은 낮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뭐 주가 뭐 V자로 올라간다, 다시 뭐 나스닥이 신고점을 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당연히 그냥 나스닥 레버리지 이런 거 산 게 수익률이 더 크겠죠. 하지만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이 하락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냥 나는 배당만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선택할 만한 포트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주식은 개별 악재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시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최소한 매달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매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때는 그만큼 배당이 깎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깎인다는 거고요. 그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배당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포트폴리오 짜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커버드콜은 미국 금리 하락 플러스 테슬라 상승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략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금리 오를 것 같아. 테슬라 떨어질 것 같아. 그렇다면 요거는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커버드콜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 다른 ETF에 비해서는 당연히 주가 상승이 적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2배가 오른다고 요 친구가 2배가 오르진 않습니다.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감을 챙기는 대신 그런 부분은 이뤄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기대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좀 알려주실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